노르웨이 여행 아니 다시 인사.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노르웨이 여행 패키지 상품을 맡게 된 김도현입니다. 우선 노르웨이 여행하기 앞서 먼저 노르웨이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노르웨이 비자 정보는 방문 시 무비자 90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수도는 오슬로이며 여행 날씨는 저희가 떠날 날씨는 6월달이라서 평균 15도니까 긴 소매를 입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차는 한국 대비 7시간 느린 편이며 저희가 교통을 이동할 수단은 버스와 기차 그리고 도보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페로는 크로네라는 북유럽 단위의 현재 하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 기간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6월 4일에 인천공항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에 떠날 예정이며,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서 6월 11일에 비행기를 타 다시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며, 그래서 12일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북유럽의 묵차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는 오슬로의 문화재 탐방을 할 예정이며 오페라 하우스나 민속 박물관 등등 갈 예정입니다. 2일차로는 자연 투어를 할 예정이고, 노르웨이의 피오르라는 자연이 아주 유명한 그런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차로는 다시 오슬로로 와서 거리를 투어를 할 예정이고, 4일차로는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5일차로는 유럽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투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1일차 시작을 앞서서 우선은 6월 4일에 인천 항공에서 10시 50분으로 예약되어 있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총 9시까지 저희가 만날 겁니다. 최소 인원은 9명으로 잡았고요. 가는데 총 19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오슬로는 시차가 7시간이 시차가 늦어가지고 6월 4일에 출발을 해서 6월 4일 밤 11시 30분에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착을 오슬로 공항에 하면 차 타고 20분 가면 나오는 오슬로 브리스톨 호텔이라는 자전거 대여가 가능한 4성급 호텔에서 취침을 할 예정입니다. 1일차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리스톨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뒤 연어를 비롯한 콜드푸드와 음료수가 다양한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갈 예정인데요. 아침 10시에 오페라 하우스를 도착을 하여 그 코펜하겐의 빙하를 본떠서 만든 건물로 굉장히 현대식하게 잘 만드는 그런 건축물이라 해서 저희가 가볼 예정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를 생각나게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 잡아 있는 맘마루사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착하다는 후기가 대다수이며 파스타와 피자가 유명한 맘마루사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가격은 평균 값을 계산해서 3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도보 8분 정도 이동을 해서 민속 박물관에 갈 예정입니다. 민속 박물관은 이제 노르웨이 옛날 전통식 가옥과 그 교회의 건축물을 합쳐 만든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14분 이동을 해서 4시에 파충류 공원이라는 곳을 갈 것인데요. 이 외부에서 보시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지만 막상 내부에 들어가면 원숭이나 물고기 그리고 악어 등등 파충류를 포함해서 총 100여 마리의 동물을 볼 수 있는 실내 동물이라고 합니다. 약 22,400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 잡혀 있는 7시에 연어 더 살몬이라는 곳을 갈 곳인데요. 여기는 독특한 와플 위에 이 생선 알과 회를 올려 먹는 형태인 아주 독특한 음식이어서 꼭 먹어보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일차로는 또 브리스톨 호텔에서 일어나서 아침 8시에 조식을 먹고 자연 투어인 만큼 차를 타고 7분을 약 이동해서 오슬로역에 갈 것인데요. 오슬로역을 가는 이유는 머르달역에 종착을 하기 위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점심을 여기다 굳이 적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5번 칸을 보시면 거기에 점심을 또 따로 먹는 그런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먹고 싶은 분들은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에 예약한 열차를 타면서 노르웨이 자연을 보며 열차 안에 즐기다가 약 5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머르다역을 도착을 하는데요. 이 머르다역에 도착을 하면 다시 또 훌륭 열차라고 또 그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이 열차는 산을 오르는 열차여가지고 타는 내내 그 자연과 풍경을 느끼시면서 감상하며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열차를 타고 50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 약 5시 50분에 피오르 게이랑예르라는 곳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식료품점에서 배를 채우실 건데, 여기서는 개인 사비로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밖에서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풍경을 보시면서 각자 먹으시면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책길을 지나다니면서 바다와 폭포수, 바위가 산들을 즐기면서 자연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자연 관광을 마치면 거기에 예약을 되어 있는 그랜드 피오르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잘 것인데요. 약 1박에 27만 원이며 4성급이고 수영장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풍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일, 2일차를 끝나고 3일차는 이쪽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건데요. 조식은 좀 특이한 게 수프와 빵, 소시지처럼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해산물이 조식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다 전망을 보면서 먹으면 또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보 8분 정도 이동을 하면 다시 오슬로역에 도착하기 위해 푸른 열차를 또 다시 타준 다음에 그리고 오슬로로 떠날 겁니다. 4시 30분에 칼 요한스 거리라는 게이트에 내려서 오슬로 중심부인 곳으로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최대의 변화가인 곳이 특징이며,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배가 좀 고파쯤 1층에 있는 한식당 강남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여기는 한식을 파는 곳이며 약 김치찌개와 닭강정 그리고 막걸리 등등 한식을 판다고 하면 약 평균 가격으로는 3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또 7분을 이동 시 마트를 갈 곳인데요. 오슬로 이제 그 노르웨이의 마지막 여행인 만큼 기념품 같은 걸 사야겠죠? 그래서 마트를 제가 지정을 했고요. 노르웨이의 마지막 날인 만큼 마트를 가서 기념품이나 다양한 간식을 사면서 노르웨이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차로는 바로 대만에서 코펜하겐으로 떠날 것인데요. 5시에 기상을 해서 차 타고 17분 정도 가 오슬로 공항에 가줍니다. 직항 가격은 약 20만 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5시 50분에 빅토리아 호텔에 가준 다음에 또 여기서 짐을 다 푸시고 차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을 해서 포아노이라는 이제 쌀국수집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11시에 이제 인어공주 동상이라고 코펜하겐 상징으로 인어공주의 영감을 받은 조각가 에릭슨이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한 것이 특징인데요. 자신의 부인과 인어공주를 약간 합쳐서 만든 그런 동상이라고 하니 꼭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보 20분 정도 걸으시면 니아운 오나라는 옛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인공 항공관 포토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마을이 아기자기하며 굉장히 건축물들이 다양해서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니아운 오나의 길거리 음식의 대표적인 거는 크로와상과 크림빵이 있는데요. 출출해질 때쯤 여기서 각자 사셔가지고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아운 오나에 가시면 또 게피움 분수라는 곳을 꼭 가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사진을 많이 연인들과 찍고 그런다고 하기에 꼭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보 15분 정도 걸으시면 룬데 토른이라는 이제 그 1624년 천문대 목적으로 세웠던 독특한 모양의 탑 룬데 토른을 감상을 해주고, 여기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감상을 해주신다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5시 30분에 레스토랑 타이트라는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그래서 독특한 바베큐를 먹어줍니다. 바베큐는 약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8시에 다시 아까 학교가 1년에 비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 8시에 이제 코펜하겐 알렉산드라 호텔에 예약되어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잘 예정이며 자전거 대여도 여기도 똑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약을 잡았습니다. 2박에 약 28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성인 2명 기준으로. 5일차로는 조식을 먹었는데 여기 그 조식을 돈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이라는 곳에서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약 27,000원이라고 하고요. 소화도 시킬 겸 도보 걸어서 한 17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로젠보르크 궁전이라는 곳을 가집니다. 코펜하겐 중심부에 위치한 로젠보르크의 궁전을 가서 잔디밭과 함께 같이 관광지를 즐기시면 유럽 감성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9분 정도 가면 나오는 카페가 있는데요. 저희 카페를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1870년대부터 시작한 카페인데 현재까지 코펜하겐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제일 최고의 핫플인 카페이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메뉴로는 스포츠 케이크라는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8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1시간 30분쯤 도착을 하면 나오는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이라는 곳을 갈 것인데요. 덴마크의 정치 권력이 중심지이며 현재 덴마크의 대법원 그리고 외화의 사당으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걸어서 9분 정도 가면 나오는 왕립도서관이라는 그 외부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인 구조물로 굉장히 멋있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외관이 다이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특징이며 이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또 무료이기 때문에 야경을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도보 9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레스토랑 오데트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메인 그릇과 스낵, 치즈, 디저트 등 순서별로 나오는데 스낵은 약 평균 가격 7,800원이며 그릇은 약 19,000원 그리고 디저트는 19,000원 이렇게 돼서 이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6일차로는 이제 스웨덴으로 바로 떠날 것인데요. 이 스웨덴은 제가 그 코펜하겐에서 굳이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는 게 이 큰 대교를 지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차를 타던 기차를 타던 상관이 없으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는 차를 타고 40분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말메라는 곳에 갈 것인데요. 스웨덴 말메에 가자마자 보이는 굉장히 큰 건물 터닝 토르쇼를 가줄 겁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터닝 토르쇼에 가주는데 북유럽 국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서 또 9분 정도 가면 나오는 블랭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여기는 삼겹살 튀김이 메인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31,000원이니까 좀 비싸니까 다른 걸 사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흑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니 또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2시에는 저희 좀 독특한 곳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역겨운 음식 박물관이라고 스웨덴산 발효 청어 그리고 페루에서 구운 기니피그 두리안 그리고 아이의 배선물을 넣어 만든 한국 와인 등 평소에 저희가 접하지 못한 음식이 전시되었다 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악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되게 들어가기 싫으신 분을 위해 저희가 또 선택 관광지로 480m 정도 가면 나오는 토리소 광장이라는 곳을 갈 것인데요. 말미에 이 시장이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모여있으며 가장 변화된 곳이며 작은 중심의 광장이면 여기는 또 예술가들이 또 많이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보 7분 정도 가면 나오는 한사 쇼핑몰 가실 건데요. 스웨덴의 의류 브랜드 가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카페와 식당이 있으니 여기서 다들 각자 밥을 먹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차를 안 타고 기차를 탈 예정인데요. 7시 5분에 예약을 돼 있으니 약 6시에 말메 센트럴역에서 미리 가 있어서 편도 티켓을 예약한 7시 기차를 얻은 후 기차를 타주며 다시 코펜하겐 호텔로 가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펜하겐 호텔에서 취침을 하면 약 7일차가 되는데요. 7일차는 딱히 바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여가지고 아침 8시 25분에 코펜하겐 비행기를 타 약 경유 17시간 15분을 해서 다시 인천공항에 와줄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북유럽의 이 감성 패키지 가격은 45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페루 프리미엄 1주 패키지의 소개를 맡게 된 지오 투어에서 온 가이드 송지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자세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 이 페루라는 나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루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약 10배 정도의 크기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페루라는 나라 안에서 사막, 그리고 고산지대, 바다, 정글 같은 다양한 기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 다양한 지역을 탐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살짝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광지를 소개해 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옷과 이제 또 많은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이 조금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저희 페루 프리미엄 1주 관광은 소수 정예에 집중되어 있는 투어로서 최소 출발 인원 2명과 최대 출발 인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 페루는 여권이 있으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요. 페루의 환율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1솔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1솔은 약 364원이고요.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약 30만 원 정도, 800솔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물로는 여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후에 적용 가능한 활동적인 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팅 시간입니다. 저희는 5월 20일 오전 8시 인천공항 이 여객터미널 A홀 앞에서 미팅을 할 것이고요. 이제 저희 패키지에는 쇼핑몰 1회, 그리고 여행자 보험, 항공권, 식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는 이제 쇼핑할 때 개인의 사비와 3일차 선택 관광 및 자유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5월 20일 10시 50분에 출발해서 페루의 리마에 5월 20일 10시 35분에 도착을 할 거고요. 이 항공 내에는 기내식 3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올 때는 5월 27일 밤 11시 20분에 리마에서 출발해서 5월 29일 5시 5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예약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패키지에는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이드의 지시에 벗어나거나 개인 행동에 따른 이제 과실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책임을 지기 살짝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항공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5월 20일 10시 50분에 대한항공 K0945 항공편을 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것이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라탐항공을 타고 브라질 상파울루로 5월 21일 4시 40분에 도착을 한 후에 거기서 다시 라탐항공을 타고 리마 국제공항에 5월 21일 10시 35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리마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는 먼저 렌터카를 대여할 것인데요. 현대 H1 12인승을 대여해가지고 1일차에는 저 렌터카를 사용해 리마 시티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차에는 바로 수도 리마를 관광할 것인데요. 리마는 이제 해변과 도시로 이루어진 페루의 수도로 다양한 자연 관광보다는 문화재 위주의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렌터카를 타고 미라플로레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 유명한 샌드위치 전문점 라 루차에 가서 치차론 샌드위치를 먹을 겁니다. 치차론은 돼지 껍데기 튀김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겹살을 살짝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호텔에서 짐을 푼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티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투어는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할 것인데요. 먼저 이 라우니옹 거리라는 곳을 고를 것입니다. 라우니옹 거리는 리마의 명동과 같은 곳으로 다양한 상점들과 쇼핑 센터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마 대성당을 방문할 것입니다. 리마 대성당은 잉카 제국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이 직접 지은 성당인데요. 이곳에서는 입장료 10솔을 내고 성당 안에 있는 다양한 조형물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을 방문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지은 수도원인데요. 이제 수도원이 뭐냐고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가톨릭 교회 이제 수도자들이 여기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에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하 무덤인 카타돔이라는 것이 지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7,000명 정도의 이제 교인들이 잠자고 있고요. 이 카타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하 무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궁에 갈 것입니다. 네, 리마는 현재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궁에는 실제 리마의 현직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직 리마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제 최근에 뭔가 롤렉스 시계 문제로 살짝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아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서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근위병들이 매일 12시부터 4시까지 이제 퍼포먼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 마르틴 광장입니다. 산 마르틴 광장은 리마의 독립운동가 산 마르틴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이 산 마르틴 광장에서 이 산 마르틴 동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티 투어를 마치고 한식당 노다지 식당으로 갈 것인데요. 노다지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40솔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근처에 있는 레세르바 공원에 갈 것입니다. 레세르바 공원은 호수와 분수 중심의 테마 공원으로 특히 밤이 되면 분수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4솔이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멋진 레이저 분수쇼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1차 숙소로 이동하실 건데요. 1차 숙소는 밀라플로레스 힐튼 리마입니다. 5성급 호텔이고 유료 공항 픽업 서비스, 뷔페식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할 객실은 더블룸인데요. 1130솔로 약 41만 6,805원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일차입니다. 7시에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카 익스프레스의 관광 버스를 타고 사막의 도시 이카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카에 이동한 후에는 12시부터 3시까지 레스토랑 베네치아에서 파스타를 먹은 후에 이카 시내에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자유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유시간 동안에 추천드리는 코스로는 바로 아르마스 광장과 플라자 델 솔리카 쇼핑몰이 있는데요. 이제 아르마스 광장은 중앙광장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페루 잉카 제국에 이제 군인을 모집할 때 쓰였다는 중앙광장이라는 의미로 페루의 다양한 지역들에 아르마스 광장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라자 델 솔리카 쇼핑몰은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같은 느낌의 쇼핑몰로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네, 1일자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사막 버기 투어입니다. 네, 바로 이 사막 이카에 있는 사막 속에서 버기라는 차량을 타고 이제 액티비티하게 운전해주는 사람 앞에서 뒤에서 이 사막을 즐기는 것인데요.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저기 보이시는 사람처럼 이렇게 샌드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서서 타는 게 정석이지만 샌드보딩이 살짝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것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막 버기 투어를 끝낼 때쯤 저희는 이제 여기서 멋진 석양을 본 후에 오아시스 도시 와카치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도시 와카치나는 이제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인데요. 바로 이 호수 라구나 대 와카치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림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아시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살짝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와카치나 도시에서 저희는 7시에 데설트 나이트라는 식당을 통해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고요. 8시에 이 와카치나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약 20솔의 돈을 내서 페달보트를 타며 와카치나 호수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일차 숙소입니다. 호텔 엘 와카치 베로인데요. 약 3성급의 호텔이고 와카치나 호수 옆에 위치하며 간단한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객실은 수페리어 더블룸으로 약 344솔 12만 5,284원의 가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3일차입니다. 7시에 약
6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뷔페 식당에서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나스카 라인 경비행기 투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카 라인 경비행기 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에로 노스코라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이용을 할 것이고요. 바로 이 나스카 라인이 무엇이냐? 나스카 라인은 이제 페루의 이카에 있는 나스카라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사막에 그려진 도형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도형의 모양이라든지 30개 이상이 이 사막에 그려져 있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그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러한 형상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사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스카에 있는 마리아 라이에 공항으로 이동을 할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경비행기를 타고 약 149,565원의 가격을 지불한 후에 이렇게 다양한 나스카 라인에 있는 신비로운 모형들을 구경할 것입니다. 일요일 1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바로 식당 뽀요리코에 방문하여 살타토라는 음식을 먹을 건데요. 가격은 약 20소리며 살타토는 페루의 인기 있는 정통 음식으로 소고기를 양파, 토마토와 같은 각종 채소들로 볶아 만든 요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타고 리마로 이동할 것입니다. 3일차에 리마로 이동한 다음에는 선택관광 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택지로는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300소리며 리마의 석양을 보며 해변과 함께 재미있는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관광 선택지로는 서핑이 있습니다. 직접 교육자에게 서핑을 배워보며 리마의 멋진 해변에서 서핑 교육을 받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60소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살짝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 번째 선택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공원입니다. 돈은 들지 않고요. 영문역에 있는 키스하는 연인상을 보면서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관광 시간을 마친 후에는 7시에 바로 쇼핑몰 라르꼬마르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르꼬마르는 페루 리마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점가들에서 해변을 보면서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쇼핑몰 라르꼬마르에 있는 식당 파퓰러에 방문해서 오일 파스타를 먹을 건데요. 가격은 약 35소리며 한국 돈으로 12,784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이후에 라르꼬마르 쇼핑몰에서 자유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다시 첫날의 숙소였던 미라필로레스 힐튼 리마 호텔로 이동해서 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4일차 일정입니다. 다시 7시에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저희는 다시 리마 국제공항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정글 지역 이키토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탐 에어라인의 LA2006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고요. 가격은 약 152솔, 96,710원입니다. 네, 이렇게 정글 도시 이키토스로 이동을 한 후에는 다시 이키토스의 시내 아르마스 광장으로 현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그곳에 라카사 데 피에로라는 식당에 방문하여 점심 식사를 할 것인데요. 여기서 티다리또라는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티다리또는 생선 회를 각종 양념을 곁들여서 만든 음식으로 이제 특히 여기에서는 아마존 티라디또라는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티라디또는 이 티라디또에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소스로 특별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일차에는 이키토스 아마존 정글 투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488솔로 18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1박 2일 동안 아마존에 있는 다양한 자연 경관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부터 7시까지 정글 투어를 진행하면서 정글 트레킹을 하고 배를 타고 또 카누 체험도 할 것인데요. 이런 아마존 투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생식물인 빅토리아 레지아를 관람할 수 있으며 굉장히 귀엽고 예쁜 생명체인 핑크 돌고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아마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누아 레스토랑에 가서 뷔페식 식사를 할 것인데요. 이제 사실 아마존 내에는
좋은 식당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뷔페식 식당에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8시부터는 야간 정글 트레킹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제 야간에만 만날 수 있는 곤충들이나 원숭이 같은 야생동물들을 관람할 것입니다. 이후 4일차 숙소입니다. 저희는 트리하우스 롯지 어드벤처라는 숙소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제 트리하우스 롯지는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롯지라는 숙박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이제 롯지는 산속이나 이제 들판 등 외진 곳에 설치된 숙소인데요. 특히 이 트리하우스 롯지는 나무 위에 건설된 나무 집과 같은 느낌의 이제 숙소로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숙박 시설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이 트리하우스 롯지 어드벤처는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숙소 10에 선정이 되었고요. 20m 높이 나무 위에 위치하며 12개의 트리하우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숲속에서 좀 개량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묵을 것이고요. 다음날 5일차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공해 주는 조식 식사를 먹은 후에 원주민 마을을 방문할 것이고요. 또한 피라냐 납치를 하면서 이렇게 4일차부터 5일차까지 진행된 아마존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키토스 시내로가 벨렌 시장을 방문할 것인데요. 이곳 벨렌 시장 내에서는 이 이키토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악어 고기와 피라냐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일차 일정의 다음인데요. 이제 다시 이키토스 공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라탐 에어라인 LA2237과 LA2023으로 한번 경유하는 항공 라인을 통해 고산지대 쿠스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6시 40분까지의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5일차 숙소로 이동할 것인데요. 5일차 숙소는 스카이 롯지 어드벤처입니다. 바로 이 절벽 위에 위치한 숙소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냐? 직접 클라이밍을 통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인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기 전에 단단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공항 픽업 서비스와 객실 숙박, 그리고 저녁 조식 식사와 짚라인을 포함해서 약 69만 8,545원이라는 살짝 비싼 가격의 숙박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이밍을 통해 여기 숙박 시설로 올라간 후에 위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보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6일차가 되면 이렇게 제공해주는 빵과 베이컨 등의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밑에까지 짚라인을 타고 내려갈 것입니다. 이 짚라인만 해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네, 이후에 6일차 일정입니다. 6일차에는 숙소에서 픽업되고 입장료와 마일 트레킹이 포함되어 있는 비니쿵카 트레킹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무지개산 비니쿵카인데요. 무지개산 비니쿵카는 이제 산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쁜 무지개 모양의 무지개 색상의 산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기 보이시는 말을 사용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 안데스 산맥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은 이제 설산으로 이제 조금 우리 흔히 보시는 그 소설과 같은 곳에 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그 설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등산을 한 후에는 역시 이제 김치찌개죠. 네, 저희 한식당 사랑채에 방문하여 30솔라는 가격을 내고 김치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쿼드바이크 투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쿼드바이크는 살짝의 사륜 오토바이 같은 느낌인데요. 면허가 없어도 직접 운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시부터 5시 45분까지 약 49,800원이라는 가격을 내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쿼드바이크를 타고 처음으로 방문할 관광지는 모레이인데요. 이곳은 과거 잉카 제국 시대에 농민들이 농작을 하기 위해 이러한 불가사의한 모형의 장소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살리네라나스 염전이라는 곳에 방문할 것인데요. 이것도 잉카 제국에 당시 농민들이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염전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우르반마 산맥에 도착할 것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쿼드바이크를 탈 것입니다. 이렇게 쿼드바이크 투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은 오야떼아이 담보입니다. 오야떼아이 담보는 이제 흔히 페루 하면 가장 유명한 마추픽추로 가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서 저희는 아프 베로니카라는 곳에 방문하여 소고기 볶음 요리를 먹은 후에 오얀따이 짬보 역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마추픽추로 이동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기차 시설은 페루레일 비지타 돔으로 약 11만 5,633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이게 파노라마 전망에서 주변에 이제 지역을 관람하면서 기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차를 타신 후에 도착할 곳은 마추픽추 내에 있는 숙소 벨몬드 생추어리 로지인데요. 5성급 호텔이고요. 마추픽추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유네스코 내의 호텔입니다. 뷔페식 조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묵을 객실은 스탠다드 룸으로 약 287만 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마추픽추의 굉장한 이제 해 도지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마추픽추의 이 위대한 해 도지를 관람하기 위해 조금 일른 시간에 5시 30분에 조식 식사를 바로 이 뷔페식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6시 30분부터 마추픽추 산에 올라가 바로 이 잉카 시대의 굉장한 유적인 마추픽추를 관람할 것인데요. 마추픽추는 굉장히 고산지대로 있으며 과거 잉카 제국이 건립한 지역입니다. 이 굉장히 고산지대인데 이 예전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차를 타고 오진 않았을 테고 직접 여기까지 이제 등산을 하고 왔을 텐데 이것에 대한 굉장한 설이 많은데, 일단은 과거 잉카 제국 시대에 이곳을 약간 숨겨진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였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약 152솔이며 이렇게 라마 같은 인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시 30분에는 다시 기차를 타고 쿠스코 역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마추픽추 역에서 출발해서 잉카레일 365 비모달이라는 이제 열차를 이용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360도로 뚫려 있는 유리 창문이 있고요. 기차식을 제공하고 있고 가격은 약 14만 9,558원입니다. 네, 이렇게 계란과 쌀이 들어있는 기차식을 먹은 후에 저희는 다시 쿠스코로 도착을 할 것이고요. 쿠스코에서는 4시 30분에 리마 국제공항으로 LA202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것이고 가격은 약 13만 6,547원입니다. 리마에 도착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이동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방문할 것인데요. 바로 식당 센트럴입니다. 센트럴은 2023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에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 1위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와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하는 코스 요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문도 앤 덴실 엑스페로렌스라는 코스인데요. 가격은 약 67만 9,963원으로 14가지 코스를 통해 굉장히 프리미엄의 세계 최고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센트럴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긴 후에는 이제 저희는 K7288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1회 경유를 통해 K0036 항공편을 사용할 것이고요. 인천에는 5월 29일 5시 5분에 도착할 것 같으며 가격은 약 459만 8,8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 비용은 선택 관광 제외 1,500만원, 1,480만원이나 살짝 높은 비용이 측정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좀 액티비티와 이런 광대한 페루의 엄청 멋진 유산들을 이제 좀 관람하고 싶다라는, 그래도 좀 이 자본에 대한 여유가 있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 코스입니다. 이렇게 저희 페루 프리미엄 일정에 대한
소개를 마친 지오 투어의 송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5번 갈.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일주 소도시 투어를 소개하게 된 김도희입니다. 먼저 패키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게 추천하는 패키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관광지를 경험하고 싶고, 와인의 산지인 보르도에서 진행하는 보르도 와인 축제에서 와인에 대해서 배우고 시음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패키지입니다. 기간은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6박 8일 동안 여행을 하고요. 최소 출발 인원은 4인이고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차를 렌트하고 6일 동안의 프랑스 여행 동안 이용하는 차를 렌트를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114만 원이고요. 그리고 파리로 이동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전 9시에 만나서 오전 11시 10분에 탑승을 하고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1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하게 될 국가인 프랑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고요. 무비자 여행으로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행하게 되는 달인 6월은 낮에는 온화하고 밤에는 쌀쌀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과 프랑스는 비가 자주 와서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여행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화폐는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5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1,478원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시차는 한국 시간으로 8시간이 느린데 썸머타임을 적용하면 7시간이 느리다고 합니다. 1일차는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파리는 관광지도 많고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여행지로 관광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패션과 미식, 예술과 낭만 있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타딘 투르 에펠 파리라는 숙소에 묵을 예정인데요. 숙소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 숙소는 에펠탑에서 되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관광지와도 접근성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윈룸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2박에 성인 2인 기준으로 해서 81만 원 정도 나오고 조식은 포함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저녁을 먹게 되는데요. 르네트 레스토랑은 에펠탑 근처에 있는 맛집으로 유명한 현지식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메뉴는 에스카르고, 오리콩피, 어니언 스프인데요. 에스카르고는 달팽이로 만든 요리이고요. 오리콩피는 저온에 가열된 기름에서 숙성한 오리고기로 만든 요리이고요. 어니언 스프는 양파 스프로 한국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와 같은 가정식 스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메뉴가 한국인들이 프랑스 르네트 레스토랑에 가면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택관광으로 바토모슈 요람선을 넣었는데요. 저녁 조금 늦게 도착해서 피곤하실 분들도 있어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바토모슈 요람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바토모슈 요람선은 70분 동안 파리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고요. 가격은 8,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일차도 1일차처럼 파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숙소에서 오전 7시에 조식을 먹은 후에 준비를 하고 8시 20분에 출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코스인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28유로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외부와 내부가 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파리 르프르코프라는 장소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인데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재오픈한 카페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나폴레옹이 조금 돈이 없을 시절에 음식값으로 나폴레옹 모자를 주고 갔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인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세계 3대 박물관으로도 불리고 17유로를 지불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 니케가 3대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샹제리제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샹제리제 거리에서는 자유시간을 2시간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자유시간 동안 쇼핑을 하셔도 되고 카페를 가셔도 되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는데 저는 카페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카페 이름은 좋아요 샹제리제라는 카페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고 일하는 카페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편견을 버리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되게 좋은 의미의 카페인 것 같아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유시간을 가지다가 샹젤리제 약간 좀 끝으로 가면은 에투알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에 각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모이고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로 미사 불고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투알 개선문 근처 한식당 맛집으로 유명한 저녁 장소인데요. 파리에서 먹는 한식과 한국에서 먹는 한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추천하게 된 식당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28유로를 지불하고 전망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파리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망대에 올라가서 파리의 마지막 코스를 에펠탑을 마지막으로 다음 1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차는 프랑스의 소도시인 오를레앙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를레앙은 잔다르크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파리와 같이 강수량이 많은 기후라서 이 지역에서도 작은 우산을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숙소에서 오전 7시에 저녁을 먹고 9시에 오를레앙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코스인 그로슬로 저택에서 관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프랑스 왕들이 머물렀던 장소로 유명한 관광지로 내부는 되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서 볼거리가 많아서 코스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 장소는 번역하면 엄마의 아들들이라는 장소인데요. 엄마가 해준 것처럼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은 농산물을 직접 길러서 그 재료들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를레앙 대성당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는 입장료는 없고요. 1278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된 건축물인데요. 잔다르크가 공성전에서 승리한 후에 오를레앙 대성당에서 시행된 저녁 식사에 참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반 정근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오를레앙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관광지와 되게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숙소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조식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컴포트 트윈룸으로 조식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약 1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잔다르크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잔다르크의 집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고 잔다르크의 역사 박물관으로 잔다르크의 유물과 영상 자료들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기 전까지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를레앙 미술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를레앙의 주요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서양 유명 예술가들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르 블린드 징크 레스토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를레앙 시내 중심부의 역사 깊은 보행자 거리와 목조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를레앙의 빈티지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4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일차는 투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투르는 고대 상업 도시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역사적 중심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투르 시청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투르 시청사는 입장료는 없고요. 외관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그 시청 앞에 있는 분수와 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외부와 내부를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플리메르 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리메르 광장에서는 자유시간을 드릴 예정인데요. 점심을 아직 안 먹어서 점심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쇼핑하셔도 되고 카페를 가셔도 됩니다. 저는 점심 장소로 브라셀 아이리시 컴퍼니라는 식당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플리메르 광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되게 자유시간 동안에도 점심을 먹고 활동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디난드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투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관광지와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조식은 오전 7시 반부터 10시 30분까지 제공을 하고 저희는 더블 트윈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조식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성인 2인 기준으로 해서 약 14만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인 투르 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투르의 역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카롤링고 왕조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11세기 성인데요. 원래는 탑이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가팅 대성당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대성당은 투르를 대표하는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투르를 대표하는 성당으로 오랜 역사적 가치와 시대를 반영한 뛰어난 건축미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성당입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비보비노라는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비보비노는 와인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와인과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 중 하나인 연어 요리는 12유로로 즐길 수 있고요. 작은 샤키테리는 6.5유로로 맛볼 수 있습니다. 5일차는 푸아티에서 진행이 됩니다. 푸아티에는 12세기의 성당, 궁정 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텐 공작의 궁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키텐 공작이 머무르던 주요 장소로 푸아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다음 점심 식사로 라 가제트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라 가제트는 로맨틱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진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트 크루아 미술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5유로를 지불하고 입장할 수 있으며 푸아티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프롬 유럽이라는 숙소로 이동을 해서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음 코스를 이동할 건데요. 푸아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컴포트 트윈룸을 이용할 예정이고 조식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성인 2인 기준으로 약 15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생피에르 대성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생피에르 대성당은 푸아티에 주요 종교 건축물로 전체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가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피자리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피자 전문점으로 푸아티에서 맛있는 음식 중 하나가 이탈리아 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블루삭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블루삭 공원은 푸아티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 조각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일차는 보르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르도는 와인의 중심지라고도 하고 파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르도 와인 박물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입장료 22유로를 지불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와인에 대해서 배우고 시음도 가능합니다. 1층에는 기념품점도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는 브라세리 보르드 레즈입니다. 돼지고기 요리와 햄, 쇠고기 등 남서부의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텔 드 소르스라는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브루스 광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는 트윈룸으로 조식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성인 2인 약 14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브루스 광장이랑 물의 거울로 이동합니다. 브루스 광장은 172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왕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광장입니다. 우아한 18세기의 프랑스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2006년에 광장 앞에 물의 거울을 설치해서 보르도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는 인기 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가게 되는데요. 보르도에서 진행하는 와인 축제입니다. 보르도 와인 축제에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과 음악 축제를 즐길 수 있고요. 테이스팅 패스를 16유로에 구매를 하고 와인잔을 받아서 와인 부스에서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는 불꽃축제랑 불빛쇼를 진행하는데 다음날 되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해서 피곤하실 분들도 있어서 조금 즐기다가 저녁 11시보다는 조금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해도 되고 오후 11시에 불꽃축제나 불빛쇼를 관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7일차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보르도에서 차를 타고 프랑스 샤를드골 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보르도에서 파리까지 6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도착해서 오후 1시 25분에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7월 2일인 8시 40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약 130만 원입니다. 이 패키지의 가격은 숙박비 항공권만 지금 써놨는데 그 가격을 더하고 관광지 입장료랑 교통비를 더해서 약 531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핀란드 여행 상품 패키지를 소개할 문장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핀란드의 나라 정보부터 보시면 수도는 헬싱키,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자는 90일 무비자, 그리고 화폐는 유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55.6만 명으로
돼 있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일단 이 패키지 가격은 숙박비와 교통비, 식사비 등을 포함해서 537만 8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이번에 여행할 때 여행 테마는 겨울, 눈, 오로라 등으로 겨울에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일정을 먼저 보시면 헬싱키에 먼저 2일 동안 머물 거고요. 그리고 야간 열차를 타서 로바니에니에 3일 동안 머문 다음 다시 탐페레로 이동을 해서 이틀 동안 있는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장소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8시 정도에 만날 거고요. 그리고 최소 인원은 8명으로 정했고, 준비물은 핀란드가 이제 겨울에 춥기 때문에 패딩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피네어 비행기를 타고 반타공항으로 13시간 40분 정도 직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41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1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타공항과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밥을 일단 먹을 거고요. 이 힐튼 헬싱키 에어포트라는 호텔은 1박에 33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조식 시간은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은 대형 버스를 대여해서 이동을 할 거고요. 버스로 3분 정도 가면은 헬싱키 대성당이라는 헬싱키 시내의 가장 대형 랜드마크이고, 헬싱키 대성당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9시부터 내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내부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10분 정도 가면은 있는 올드 마켓인데요. 이 올드 마켓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헬싱키의 가장 큰 마켓 홀로 안에 기념품과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파 로스터리라는 카페에 갈 건데요. 카파 로스터리는 다양한 국내외 바리스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를 판매하고 있고, 커피 기구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솔로투겟이라는 레스토랑에 갈 건데요. 이 레스토랑은 오래된 은행을 다시 만들어서 레스토랑으로 바꿨다고 디저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차에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시사우나라는 곳에 가서 피로를 좀 풀거나 아니면은 스카이휠 헬싱키라는 곳에 가서 대관람차를 타며 헬싱키의 거리를 구경하도록 선택 관광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디 도서관에 가기 전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거고요. 이 오디 도서관은 핀란드 100주년 기념일이었던 2018년 12월 6일 하루 전에 만들어진 100주년 선물 그것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이라서 조용한 게 아니라 1층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각자 체스놀이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카페도 있고 스크린 빔 같은 것도 있다고 해서 그걸로도 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3층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시벨리우스라는 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벨리우스 공원에 있는 이 사진에 보이는 강철로 만든 파이프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헬싱키에 놀러 왔다는 인증 사진 같은 거로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펠 레가타로 갈 건데요. 시벨리우스 공원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카펠 레가타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카페를 마시면서 불멍과 물멍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오멜리나 요새라는 곳에 갈 건데요. 여기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페리라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19세기 전쟁 속 헬싱키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스베아 볼이라는 이름에서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요. 수오멜리나 요새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8유로 정도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오멜리나에 위치한 루나 레스토랑에서 그 수오멜리나의 바다를 보면서 음식을 먹어 더 입맛을 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헬싱키 야간 열차를 타러 페리를 타고 버스로 이동을 해서 헬싱키 야간 열차를 타서 로바니에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로 가는데 1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에서 그 침대 칸이 있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바니에미에 도착을 해서 로바니에미의 유일한 한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산타 마을에서 그 구경을 할 건데, 산타 마을은 산타클로스의 공식 거주지로 유명하고 그 굿즈 같은 것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 마을에서 썰매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썰매 체험에서 손목에 간식을 줄 수도 있고 손목을 산책시키거나 썰매를 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썰매를 한번 탈 때 약 20분 정도 걸리고 그 가격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즐긴 다음에 알티시티 호텔이라는 곳에 갈 건데요. 1박에 70만 원이 좀 넘는 비싼 가격이지만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4일차에 시작을 해서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앵그리버드 놀이터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그 캐릭터가 핀란드에서 만든 캐릭터라고 해서 앵그리버드 놀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코룬디 하우스 오브 컬처라는 로와니에미 예술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넣어봤고요. 이제 알틱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가서 고품질의 순록, 무스, 연어 등의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차가 됐는데요. 5일차는 조식을 먹고 아르크티쿰이라는 북극지방 종합박물관이자 북극 기후를 알리는 과학센터를 가서 관람을 한 다음 로디 광장이라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대광장이라고 해서 볼거리도 본 다음에 산포스케스 쇼핑몰이라는 다양한 유럽 인기 상품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여기서 쇼핑을 할 사람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산포스케스 코스 쇼핑몰 내부에는 총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쏘라는 음식점에 갈 건데요. 로쏘라는 그 음식점 옆에 커피하우스라는 카페도 있어서 여기서 배를 채우고 다시 그 럼버제 공원에 갈 건데요. 럼버제 공원에서는 그 사진 같은 것도 찍은 다음에 밤이 되면 오로라도 보인다고 해서 오로라를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야간 열차를 타서 탐페레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220유로 정도 되고 가는 데는 8시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페레에 도착을 해서 펀자브 케밥이라는 탐페레 중심부에 위치한 펀자브 케밥집에 갈 거고요. 그리고 버스를 좀 타고 세르케니엠이라는 놀이공원에 가서 그
공원을 즐긴 다음에 피자 나폴리라는 음식점에 가서 피자를 먹고 무민박물관이라는 약 28년간 무민밸리라는 컬렉션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에 이제 박물관으로 전향하게 된 무민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박물관에는 무민 굿즈도 팔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조금 즐기다가 오로스카이바라는 3페레의 스포츠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오로스카이바에 가서 칵테일을 마신 다음에 솔로 스포츠 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일차인데요. 7일차에 그 솔로 스포츠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다음에 피니키 전망대에 갈 건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를 배경으로 한 벽돌집이 모여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피니키 전망대 1층에 카페도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간식도 먹으면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라우하니 에미스파라는 곳에 갈 건데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바로 바다 앞에서 그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겨울이라 바다가 좀 얼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그 얼음 구멍을 뚫어서 낚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킹 하랄디라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건데요. 바이킹 컨셉의 레스토랑이고 1997년 탐페레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핀란드 전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킹 하랄디 내부에 그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멧돼지 얼굴이 실제 멧돼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네어 공항이 아니라 반타 공항에 가서 이제 인천 공항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다시 그 직항 13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가격은 89만 4천 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국 MZ스럽게 졸업여행 가자 패키지를 소개해드릴 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드릴 패키지의 테마는 인스타 하플 고스리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여행 일정에 앞서 영국이라는 어떤 나라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며 북대서양과 북대 사이에 위치하며 브리튼 제도와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에 자리 잡은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섬나라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행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비자 정보는 180일 동안 무비자 체류 가능하고 날씨와 기온은 평균 기온 20도이며 현지 화폐는 파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키지를 추천해 드릴 이유는 이제 아까 앞서 패키지의 이름이 MZ식으로 졸업여행 가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상품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제 수능도 끝나고 대학 입시도 이제 끝나가지고 수능 준비하느라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2시 20분에 영국 LHR 공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14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도착한 후에는 런던 근처에 있는 호텔인 랭거스타 홀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시간은 버스로 4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정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런던 아이와 런던 로켓에서 식사를 한 후에 빅벤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벤으로 이동한 후에 빅벤을 구경한 후 버킹엄 궁전이랑 얼버트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1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일차로는 똑같이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이번에는 런던 탑으로 간 후 타워 브릿지를 구경한 다음에 플랫 아이언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던 스카이 가든으로
가서 런던 스카이 가든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에 호텔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2일차를 마치겠습니다. 3일차로는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경을 하신 다음에 스테이크 컴퍼니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간 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카페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호텔로 이동해서 3일차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호텔 조식 식사 후에 이제 저는 런던에 간 후에 리버풀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5, 6, 7일차는 리버풀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제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체크아웃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로 이동하는 기차를 타고 리버풀로 이동한 후에 리버풀에서 유명한 해양 박물관인 머지사이드 해양 박물관을 관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차 저희가 런던에서 4일 동안 있을 호텔인데요. 호텔 이름은 랭거스터 홀 호텔로 3성급 호텔입니다. 객실은 스탠다드 트윈룸으로 잡았고 가격은 16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식 식사는 1인 약 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1일차입니다. 1일차는 조식 식사 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조식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런던 아이로 가는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이동해 준 다음에 런던 아이로 이동하겠습니다. 런던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용 건축물로 2010년에 완공되었으며 비교적 최신 관광지라고 합니다. 네, 이 런던 아이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람차를 타기 무서우신 분들은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기다리고 타실 분들은 79,000원이라고 하는 요금을 내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런던 아이를 구경하셨으면은 런던 로케일에서 런던 아이에서 도보 7분 정도 걸리는 런던 로케일이라고 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런던을 상징하는 시계탑이죠. 빅벤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벤 구경 시간, 런던 로케일에서 빅벤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도보로 약 10분이며 1시 40분부터 3시까지 런던 빅벤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한 장 찍으면서 네, 인스타 핫플 태그하면서 이제 인스타도 한 장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차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버킹엄 궁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1066년 윌리엄 정복자가 정복 후에 세운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이제 구경을 해준 다음에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한 다음에 더 얼버트라고 하는 피시앤칩스 식당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서 취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차입니다. 2일차에는 똑같이 아침 식사를 7시 반부터 9시까지 해준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 런던탑을 구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런던탑은 100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왕의 거처이기도 했으며 또한 고문장 또는 처형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보로 10분 이동한 다음에 런던에서 이제 또 유명한 런던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타워브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실 건데요. 타워브리지는 그 독특한 형태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정도로, 알아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런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1시 10분부터 2시까지 런던 타워브리지를 구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경한 후에는 배가 고플 텐데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플랫 아이언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타워브리지에서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플랫 아이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는 런던 스카이 가든으로 이동해 줄 건데요. 런던을 대표하는 무료 전망대이기도 하며 런던 스카이 가든은 35층이나 되는 높은 고층 때문에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런던의 풍경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제 안에 있는 식물도 보면서 관람을 해준 다음에
런던 스카이가든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주겠습니다. 런던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식사를 해준 다음에 다시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2일차가 끝났고요. 다음 3일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일차는 아침 조식 식사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 다음에 버스로 24분 정도 이동해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그 안에서 런던 내셔널 갤러리 안에 있는 유럽 감성의 예술품들을 보면서 10시부터 2시간 동안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안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분 1분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스테이크 앤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버스로 22분 정도 걸리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네. 해리포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소설로 유명해가지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요. 이 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 해리포터에 관한 이런 모형들 그리고 또 기념품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햄버거와 무알콜 맥주를 마셔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호텔로 이동해서 이제 쉬어주고 3회차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입니다. 4회차는 조식 식사 후에 리버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조식 식사를 빠르게 해준 다음에 체크아웃을 할 예정입니다. 체크아웃을 한 후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까지 기차를 타고서는 런던 리버풀로 이동해줄 예정입니다. 기차로 타고서는 이제 도착을 하셨다면은 런던 리버풀의 유명한 해양박물관인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은 리버풀의 해양 역사를 종합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유명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서 리버풀의 해양 역사를 관람하면서 다 관람을 하셨다면 이제 식사를 하러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은 7시부터 8시 30분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텔로 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리버풀에서는 묵을 호텔은 알로프트 리버풀 호텔이며 여기 호텔은 4성급입니다. 네, 호텔에서는 트윈룸으로 잡을 거고 객실의 가격은 1박 기준 약 16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16만 6천 원이고 그리고 뷔페식 아침 식사는 5만 5천 원 정도로 1인 5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저희 리버풀에서 있을 일정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5일차에는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리버풀 박물관에 간 후 여기 플러트 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던 리버풀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비틀즈 밴드가 있는 동상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BBQ라고 하는 바베큐 집에서 식사를 한 후에 런던 스카이 가든과 레스토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차에는 조식 식사를 한 후에 리버풀 박물관에 가고 비틀즈 동상을 구경한 비틀즈 스토리로 갈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 써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틀즈 스토리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는 호텔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호텔 조직 식사 후 체크아웃을 하고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서 런던 공항으로 다시 가서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차입니다. 5일차에는 아침 뷔페 식사 이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뷔페 식사를 느긋하게 해준 다음에 도보 11분 거리에 있는 리버풀 박물관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리버풀 박물관에서 리버풀만의 또 다른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체험을 해준 후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리버풀 박물관에서 있다가 여기 스테이크 집에서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있을 예정인데 리버풀 박물관에서 이 식당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9분으로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트위즈 동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위즈 동상에서 사진도 찍고 관람을 한 다음에 관람을 하는데 1시 10분부터 3시까지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즈 BBQ라고 하는 바베큐 집에서 바베큐 식사를 해준 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이제 비틀즈 스토리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이룬 밴드라고 하며 1962년 창설해서 1970년대 해체를 했다는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틀즈 스토리를 다 구경을 하셨다면 이제 버스로 12분 정도 걸리는 바카로라고 하는 파스타 집에서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식사를 해주도록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차입니다. 6일차에는 똑같이 아침 뷔페 식사를 한 후에 7시 30분 9시까지 느긋하게 식사를 해주고 도보 9분 걸리는 라디오 시티타워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티타워는 리프트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7.5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리버풀을 상징하는 관람대라고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하우스인 푸시드라고 하는 곳에서 스테이크를 12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버스로 1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워커 미술관으로 이동해 줄 건데요. 워커 미술관까지 가는 데는 버스로 약 1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 입장이며 2시 45분부터 5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워커 미술관은 국립미술관으로서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는 리버풀 로열 리버 빌딩에 갈 건데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소요되며 이제 여기 로열 리버 빌딩을 관람해준 다음에 스모크 앤 더프라고 하는 바베큐 집에서 6시 40분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해줄 겁니다. 네,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버스로 11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이제 찍고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일차입니다. 7일차는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다시 서울로 가야 할 시간인데요. 이제 알포트리트 리버풀 호텔에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조식 식사를 한 후에 식사 후 체크아웃을 할 거고 이제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넘어가는 기차를 탄 후에 10시 40분부터 16시 50분까지 걸리는 시간에 기차를 타서 런던으로 간 다음에 런던 공항에서 런던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약 12시간 4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비행기는 K2908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7일차 이제 여행 MZ스럽게 졸업여행 가자 여행 상품명이 마무리됩니다. 패키지 가격은 약 38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MZ스럽게 졸업여행 가자 여행
패키지 설명을 해드린 여행 안내사 임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